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이도영입니다. 자, 2021학년도 동국대학교 소개 편입니다. 파트 2는 파트 1에 비해서 좀 다른 내용이죠. 파트 1은 학교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특장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금 푸시하느냐 이런 걸 설명해 드릴 때문에 파트 2는 이제 전형 위주입니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많이 다르죠. 교과 과정도 다르고 통합 교과가 어떻고 수능 선택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학년별로 이 바뀌는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입시 전형과 제도라는 거를 조금 적당히 뭔가 정했으면 어느 정도는 뚝심 있게 좀 진행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바뀌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깔아면 까야죠. 준비 잘 하셔야 되니까 알아보도록 하죠. 동국대 편입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은 총 3,060명 정도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2,100명, 68.7, 정시 모집은 641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자,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입결 전체 퍼센트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될 거는 정시 또는 교과 전형이 30%를 맞춰져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정시 확대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취지는 이겁니다. 종합 전형이 여러모로 장점은 있지만 뭔가 한쪽이 쏠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견제하고 조정해보자. 즉 종합 전형은 좋은데 정성평가하면 확실하게 수치로 환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조금 이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금수저 전형이냐 이런 얘기들도 떠들죠.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야, 그래도 좀 투명성이 확보돼 있고 비교적 누가 뭐라고 하기 힘든 객관화된 지표로 평가하는 항목을 좀 더 늘려. 그건 뭐냐면 교과와 정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는 정시를 30% 정도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죠. 꼭 말을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예산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아무튼 동국대는 그 턱걸이 맞은 요소를 살짝 넘겨서 31.3%의 정시 뽑집한다. 자, 특이한 거 보시죠. 수시 3개만 적어놨습니다. 특별전형 빼놓고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즉 내신만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논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 2개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두드림 전형이 동국대를 대표하는 종합 전형의 네이밍입니다. 오늘 이거 3개 간단하게 보시고 정시까지 확인할 텐데, 자, 제가 서두 얘기 드릴 때 바뀐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잘 보셔라 라고 했는데 실제 동국대는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작년에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부터 살펴볼 건데 그나마 요즘에 뭐 논술 전형이 줄어들고 있어요. 좀 줄여라 라고 하는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45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실제로 경쟁률도 30대 1에서 많게는 한 45대 50대 1까지 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난 2020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44대 1 정도 됐습니다.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논술 전형에서만 바뀌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2명인데 논술 60과 교과 20, 출결봉사 20입니다. 출결봉사는 어때요? 기본 점수죠. 학교 안 빠지고 안 아프고 잘 다녔으면 20입니다. 즉 전체로 봤을 때는 논술 60과 교과 60, 40 정도라고 교과가 조금 비중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교과는 20%만 반영이 되죠. 다시 말해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은 편이라 논술 준비를 잘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논술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문은 2합 4, 자연은 2합 5의 가양 지정이죠.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 경행은 뭐냐면 이 동국대의 대표학과인 경찰행정학과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 2합 4를 탐구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영어가 들어있으니까 또 엄청 빡센 정도는 아니죠. 자, 바뀐 부분만 볼 건데 뭐만 좀 바뀌었냐면
수능 체제에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학년도는 2합사 2합사여서 2합사 2합5로 가형 한 등급 정도 지정이 있기 때문에 좀 봐준 거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왜냐면 가형이 수능 봤을 때 나형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는 높으니까 한 등급 정도는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국대 논술 전형에서는 인원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전형 색깔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수능 최저가 요만큼 아주 살짝 완화되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은 이렇습니다. 인문계는 100분, 자영이 90분. 누누이 말씀드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같은 논술이라고 할지라도 문과 이과는 시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과 논술은 글쓰기, 이과 논술은 문제풀이입니다. 자, 보시면 3문제 정도를 내겠다. 답안 분량은 인문은 1500자에 맞춰서 안쪽으로 써봐라. 물론 3문제니까 적당히 나눠 씁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질시문에 따라서 몇백 자 내외로 적어라. 수학 같은 경우는 자영에는 55줄 내외로 답지를 작성해라라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 내라는 말이 있으면 절대 넘으시면 안 됩니다. 논술의 기본은 칸 채우기와 글자 맞추기입니다. 100지를 내셔도 절대 안 됩니다. 아는 내용은 최대한 써서 내셔야 돼요. 답지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인문은 제시문을 줍니다. 제시문을 주고 이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고 네가 그 지문에 나온 이 퀘스천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하는지 한번 보겠어? 라는 정도의 글쓰기, 논설문 이런 스타일의 문제죠. 영어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말 글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자연계는 풀이과정 중심의 수리논술 문제, 쉽게 말해서 수학 문제 3문제 낼 테니 잘 풀어 이 말입니다. 90분이니까 한 문항당 한 30분씩 잡겠죠. 그럼 3문제만 풀면 끝나나? 안 그렇습니다. 새끼 문제라고 해서 소문항 같은 경우가 한두 문제 추가로 될 수가 있죠. 말은 3문제지만 실제로는 5문제, 6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바뀌었다?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됐다. 그리고 교과 비중이 다른 학교 논술 전형 비율이 좀 낮은 편이니 논술 준비를 잘 하셔라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1 두드림입니다. 두드림 전형에서 동국대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이고 이 이름을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인원도 621명에서 609명 살짝 줄었죠. 소폭 감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애매할 만큼 12명 줄었습니다. 아무튼 수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다른 학교, 서울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4년 대학이랑 아주 비슷하게 다단계 전형이고 1차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 서류 70의 면접을 보고 3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서류 심사를 통과한 3배수 안에서는 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 면접을 잘 준비하느냐도 종합전형에선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수능 체제는 없죠. 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몇몇 학교 빼놓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종합전형에서는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죠. 그렇죠? 자, 필요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요즘에 이 절차도 점점 좀 심플해지는 편이죠. 아직까지 두드림 전형에서는 학생부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줘야 합니다. 자, 동국대 수시 전형에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이 없어요. 교과 전형이 없어 종합 전형만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굳이 교과스러운 전형이 하나 있는 걸 찝어보자면 바로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추라고 부르죠. 총 390명이나 뽑기 때문에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고교별 5명 이내로 추천합니다. 즉 학교장 추천회가 얘기죠. 인문계 3명, 자영계 2명입니다. 자, 어떤 학생들을 줄까요? 그렇죠. 이게 왜 내신스러운 전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종합전형으로도 승부를 볼 만큼 특별한 스펙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두드림 전형으로 갑니다. 근데 학교장이 학생을 추천해야 돼. 이 정도 학생이면 동국대학교 너네 학교 가도 충분할 것 같아. 이 학교를 또는 이 학생을 추천하겠어 라는 컨셉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좀 하는 학교, 다시 말해서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 종합 전형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교과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했다. 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럼 뭐가 필요 없어. 너 자소서 안 해도 돼. 교장 선생님이 추천했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만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뽑겠어 라는 겁니다. 면접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괜찮은데 동국대 정도를 희망한다라고 하시면 이 전형을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꼭 살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과의 경우 가형 지정이냐 가산점 방식을 쓰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구를 몇 과목 반영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동국대 정도는 어떤 걸 반영하냐면 가형을 지정합니다. 자연계들은 가형 지정이 35%, 탐구도 두 과목을 표준 점수 또는 100분 이런 걸로 반영을 하죠. 즉 탐구도 두 과목을 보고 수학도 가형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꽤나 우리 이과, 우리 학교에 대한 학교에서 이 커리 전형을 짤 때 그냥 부심이 있는 겁니다. 야, 옳티면 우리 학교 좋은 학교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율을 보시면 인문계는 국어가 30%가 좀 높은 편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문과에서 탐구보다는 이과에서 과탐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은 무려 30%라고 해서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가중치가 있어 보이죠. 수학도 물론 10% 가형인데 가중치가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어가 20%로 잡혀 있는데, 제가 이제 파트 3 영상을 제작하면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어가 수년 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즉 등급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아예 영어를 빼놓고 입결을 발표하면 깔끔할 텐데, 굳이 영어까지 넣어서 전 과목의 평균을 가지고 입결을 발표하는 학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영어 환산 점수입니다. 자, 퍼센트를 보시면 1등급이 4%니까 96, 즉 100점 만점에 96점이고 2등급은 거기에 7%를 더한 89점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환산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등급이면 100점을 줍니다. 200점인데 100으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2등급은 199점이니까 무슨 뜻이지 않으면 2등급 정도만 맞아도 동국대는 100분위를 얼마를 쳐준다? 99.5를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즉 입결을 발표할 때 영어 성적을 넣는 순간 입결은 약간 뻥튀기가 생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영어 점수가 반영될 때 환산 점수에서 안 보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결을 보실 때 그런 거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국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와 수시 전형을 좀 살펴봤는데, 마무리로 경쟁률, 최근에 나왔던 경쟁률 정도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논술, 그 다음에 종합 1, 2, 정시, 가나로 구분을 했는데, 요 정도 수치다, 이 정도 학생들이 몰린다,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은 28점, 35, 33 정도 하다가 2020학년도 얼마 전이죠. 얼마 전 수시를 쓰는 친구들은 무려 43.33 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마 이게 수능 최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이 몰렸다라고 하면 동국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신 반영률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작용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은 약 16대 1이고, 학교당 추천은 7대 1, 8대 1밖에 안 되는 게 학교당 5명까지밖에 추천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대 1의 경쟁률이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죠. 일괄 선발하기 때문에 한번 찔러보는 전형 정도니까 이 정도 경쟁률의 이제 평균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약 4대 1에서 한 6대 1 정도 사이에 잡혀 있죠. 자, 실은 여기 이제 종합전형 추천에서 17대 1에서 2017에 18할 때 팍 떨어졌죠. 왜냐면 이거 17학년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국대에서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까지는 있다가 최근 3년 동안은 교과 과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최근 3개년 수치만 보시면 대강의 동국대의 경쟁률 추이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뀐 부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2021학년도 입학 전형계획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아마
작년 입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입결 위주의 분석 방송인 파트 3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